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몇 년 전 어떤 부부가 휴식차 밤 산책을 나갔다. 다만 혼자 있을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가장 믿음직한 베이비시터를 불렀다. 베이비시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침대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침대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한밤중 다소 지루함을 느낀 베이비시터는 TV를 보기 위해 거실로 나갔지만 TV는 부부의 안방에 있었다. 베이비시터는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안방에서 TV를 봐도 되냐고 물었다. 부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고 베이비시터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했다. 안방 창문에 보이는 천사상이 무섭게 생겼는데 혹시 담요 같은 걸로 덮어놔도 될까요? 전화에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받고 있던 아빠가 말했다. 지금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저희 집엔 천사상이 없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3분 후 경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과 베이비시터가 죽은 채 스스로의 피 웅덩이에 잠겨져 있었다. 천사상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자친구와의 동거 생활. 당시 돈이 별로 없던 나와 남자친구는 운 좋게 동네에서 이상하리만치 싼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사 당일 남자친구는 바닥 장판을 깔았고 나는 벽지를 뜯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취향이 특이한 건지 모든 벽과 천장에 동물 가죽 같은 재질의 벽지를 발라놨었는데 질긴 가죽 재질의 벽지 때문에 뜯어내기 너무 빡셌지만 이상하게도 그만큼 쾌감이 느껴지는 작업이었다. 마치 손톱 옆 가시래기 살을 뜯을 때와 비슷한 느낌. 여튼 그렇게 열심히 벽을 뜯고 있을 때쯤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모든 벽지에 부분 적혀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의문의 날짜. 나는 호기심을 못 참고 그 이름 중 하나를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그것은 실종자의 이름과 똑같았다. 심지어 날짜마저도 그 사람이 실종된 날짜와 정확히 위치했다. 벽에 적혀있던 모든 이름이 경기도 지역의 실종자 리스트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우리 집엔 자연스럽게 수사팀이 파견되었다. 집을 살펴보던 기술자 한 명이 벽을 만지다 흠칫 멈춰섰다. 인간이네? 인간? 인간이라니. 선생님, 이미 벽에서 뜯어낸 것들은 어디다 두셨죠? 뜯어내신 건 벽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살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엄마에게로 향했다. 부엌에 들어서며 엄마에게 왜 불렀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뒤쪽에서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안 돼!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짧고 무서운 이야기. 친구가 말해준 건데 내 친구는 맨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랑 톡을 하거든?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워서 카톡을 하는데 핸드폰에 렉이 걸린 거야. 핸드폰 전원을 눌러도 안 꺼지길래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대. 그리고 다시 카톡을 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갑자기 4444라는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기본 문자가 오더래.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수십 통이 연달아서 오더래. 똑같이 4444 번호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기 자겠다고 카톡을 보내고 핸드폰 전원을 아예 끄고 잠을 자려고 돌아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귀에 대고 말하길 연락 달랬잖아. 부모님이 말하길 내 동생 민지에게는 정신병이 있다고 한다. 동생의 방에서 길고양이의 시체가 나왔을 때 엄마는 동생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렸다. 그 후로 동생은 몇 번이고 정신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거렸다. 나는 동생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질 때가 싫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민재가 얼마나 아픈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만 말해줄 뿐 나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정신병원에서 민재는 항상 독방에 갇혀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민재를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되냐고 간청했다. 당연히 처음엔 부모님도 그러했다. 그래서 민재가 여러 번 집으로 왔던 거고. 하지만 민재가 집에 올 때마다 그의 장난감 상자에서 눈알이 뽑힌 옆집 고양이가 발견되고 동네 놀이터에선 아빠의 면도칼이, 심지어 엄마의 비타민 알약통엔 작은 압정들이 뒤섞여 있었기에 결국 동생은 항상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만다. 나 멀쩡해 엄마. 진짜 멀쩡하다고. 병원 가기 싫어 제발. 민재가 떠나야 할 때가 너무 싫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모두가 그게 나였다는 것을 알 테니까. 잠결에 침대 옆 창문으로 올려다봤다. 창문 밖으로 웬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마는 유리에 닿아 있었고 눈은 밝았으며 입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듯 만화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아내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기에 나는 혼자 무서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가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갑자기 그는 손을 들어 유리를 쓸어내렸다. 나를 지켜보며 천천히. 그는 유리창에 글씨를 쓰는 듯 했다. 거실에... 있지? 이내 남자는 시익 웃더니 창문에서 사라졌다. 안 돼. 거기엔 아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어떤 남자가 호텔 체크인을 하기 위해 프론트로 걸어갔다. 데스크의 여직원은 남자에게 402호 열쇠를 주면서 402호실로 가는 길에 번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물론 잠겨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수차례 이 사실을 강조했다. 남자는 호기심이 일었다. 도대체 어떤 방이길래 그렇게 여직원이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했던 걸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남자는 다음날 밤 그 방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보기로 결심한다. 남자가 번호 없는 방에 손잡이를 돌렸을 때 방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다. 살짝은 아쉬운 마음에 그는 몸을 숙여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구멍 안쪽으로는 온통 붉은색과 하얀색만 보일 뿐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뭐야? 그냥 빨간색 방이네. 남자는 허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날 남자는 프론트에 찾아가 그 방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사실 어젯밤 몰래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는데 방이 빨간색인 것 빼곤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자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네? 그 방을 보셨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시는 투숙객들마다 그 방에서 귀신을 봤다고 난리였거든요. 네? 귀신이요? 네. 3년 전 어떤 남자가 그 방에서 와이프를 살해한 이후로 그 방에서 몸은 창백한데 눈만 붉은색인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나저나 이상하네요. 저희 호텔엔 빨간색 방이 없는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방이 아니라 여자의 눈? 중학교 3학년 방송부였던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방송실에 남아 대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전송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대본을 정리하던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 처음엔 속으로 어떤 애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버리려는 찰나 저는 너무 소름 돋아 방송실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진은 제 머리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마치 방송실 천장에서 찍은 사진 마냥. 짧고 무서운 이야기. 유튜브에 메리아나 모르드가드 글래스고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다. 영상을 재생하면 한 남자가 20초 동안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쳐다보다가 마지막 2초쯤에 웃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영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풀버전은 20초가 아닌 2분짜리 영상인데 원본 영상을 본 153명이 자기 눈을 뽑아 유튜브 본사에 우편으로 보냈고 이에 놀란 유튜브 측은 원본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해버린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원본 영상을 찾아내었고 그 사람들은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둘씩 자살해갔다. 사람들은 이 일의 심각성을 느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원본 영상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앞에 20초만을 자른 영상, 재편집한 가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다. 현재 메리아나 모르드가스 글래스코프를 검색하였을 때 뜨는 영상들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 영상을 누가 처음으로 업로드하였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비디오 속 남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끔 만든 저주의 영상. 과연 이 영상은 악마의 체면술일까?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어느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해성 매직 배트를 타기로 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겁이 많으셨나봐요. 의자의 안전장치가 잠기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서 옆에 벽 쪽에 붙었대요. 해성 매직 배틀의 구조를 잘 모르셨던 거였죠. 의자는 바이킹처럼 흔들리고 벽과 천장은 원통형으로 돌아가는 놀이기구. 안전요원은 벽에 엄마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작 버튼을 눌렀고 벽에 붙어있던 엄마는 회전하는 원통벽과 의자 사이에서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지요. 상상이 잘 안 가신다고요? 믹서기를 상상하면 비슷할 거예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안전요원이 비명 소리를 듣고 작동을 중지시켰을 땐 이미 엄마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진 후였습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1972년 6월 세다르 시나이 병원에 피에 뒤덮인 하얀 가운만 입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다. 병원 주변에서 종종 사고가 나곤 했기에 치료를 위해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일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그녀를 본 사람들이 구토를 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간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정확히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네킹에 더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티 하나 없었으며 눈썹이 없고 마네킹처럼 눈이 흐리멍텅했다. 둘째, 그녀의 입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물려 있었는데 입안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녀는 입에서 고양이를 빼내어 들었고 이내 잠시 휘청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졌다. 의사들은 마취 후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그녀를 수술실로 옮겼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그녀의 손을 묶었고 그때까지도 그녀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취를 시키기 위해 주사기를 드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힘은 너무나 셌고 두 명의 직원이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여자 의사가 비명을 지르며 충격에 빠졌다. 누워있던 여자의 입속에는 사람 이가 아니라 길고 뾰족한 대못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길어서
입을 닫히지 않고서는 완전히 닫을 수 없을 정도로. 남자 의사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 물었다. 대체 넌 뭐야?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웃고 있었다. 긴 정적이 흘렀고 이내 경비원들이 복도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남자 앞으로 튀어 올라와 그의 목덜미에 이빨을 박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는 일어나 그를 향해 몸을 굽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신이다. 이내 그녀는 경비원들을 맞이하러 천천히 나아갔다. 죽어가는 남자 의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경비원을 한 명씩 먹어치우는 것이었으리라.